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기본 간호학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요약입니다. 앞에 강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42번은 지팡이 사용 교육입니다. 지팡이의 길이는 바닥에서 가슴 높이보다 낮게 하고 지팡이의 손잡이는 사용자의 골반뼈와 같은 높이로 합니다. 지팡이는 건강한 다리 쪽 손으로 잡게 하고 지팡이를 잡은 쪽의 팔꿈치는 구부립니다. 몸을 뒤쪽으로 지팡이에 기대지 않고 걷도록 합니다. 보행 시작. 시 지팡이보다 강한 다리를 먼저 내딛도록 합니다. 43번은 렘수면입니다. 렘수면은 뇌파가 활발해지면서 깊게 잠들었을 때 발생하는 수면 단계로 주로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꿈을 꾸며 호흡, 맥박, 뇌파 등의 신체 반응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뇌대사는 증가하고 위액 분비도 증가합니다. 수면 시작 후 약 90분 이후에 첫 번째 렘 수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각 사이클에서 렘 수면 지속 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비렘 수면의 지속 시간은 감소합니다. 수면 사이클은 보통 90분 정도의 주기로 반복되며 밤 동안 여러 차례 발생한다. REM 수면은 꿈을 자주 경험하며 뇌 활동이 활발하고 신체적으로는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REM 수면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신적인 회복과 뇌 기능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 렘 수면 중에는 에피네프린, 위액이 분비되고 맥박은 증가합니다. 말초 혈관은 팽창합니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은 깊은 비렘 수면에서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고 렘 수면에서는 감소합니다. 44번은 기민증입니다. 기면증은 낮에 갑자기 졸음이 오는 상황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환자가 실제로 잠에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졸음 발작은 평소 수면 패턴과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상 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5번은 발열 환자의 간호중재입니다.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고온 환경에서는 땀을 통해 천을 조절하므로 수분 손실,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의 증가와 혈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열 생성과 열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고온 환자에게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천을 조절해 줍니다. 탄수화물은 열을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또한 고온 환자는 열에 의한 대사 속도 증가와 수분 손실로 인해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근육을 보호하고 근 손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꺼운 옷과 담요를 덮어두면 안 됩니다. 열 배출 방출이 안 되어 천이 계속 상승하며 열 중독, 열사증을 유발합니다. 미온수 스펀지 목욕이 권장됩니다. 46번은 사후 신체적 변화 유형입니다. 사후 시바는 사망 후 모세혈관에 적혈구들이 모여 피부색이 검붉게 혹은 붉은 보라빛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생전에는 적혈구가 순환하지만 사후에는 적혈구도 정지합니다. 적혈구는 중력에 의하여 혈관을 따라 점차 낮은 곳으로 흘려내려 시체 아래쪽의 모세혈관에 모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혈액침하라고 하는데 혈액침하는 시체의 외표 및 내장에 모두 일어나며 외표에서 보이는 것을 특히 사후시반이라고 합니다. 사후경직, 강직은 사망 후 2~3시간 지나면 근육이 긴장하고 강직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 상태에서는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 제한되므로 환자의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보통 하루에서 4일 동안 지속되어 사망 후에는 근육이 ATP를 생성할 수 없어 발생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화학적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36시간 이내에 사후경직은 풀어지므로 사망시각 추정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사망 후 환자의 머리 밑에 베개를 고여주는 이유는 입 뒤틀림 방지 때문입니다. 베개를 사용하여 환자의 머리를 약간 높여주면 혈액이 얼굴 부위로 흐르는 것을 돕고 얼굴의 냉담한 변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후 한랭은 사망 후 천이 점차적으로 낮아져 주변 온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사망 시간 추정에 사용됩니다.
다음 사후연화는 사체의 조직 및 세포의 분해 과정을 말합니다. 사망 후 시간이 지나면서 세균과 효소 활동에 의해 조직이 분해되고 부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온도, 습도, 환경 조건 등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어요. 사후 부패는 사체의 조직이 세균, 곰팡이 및 기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고 썩어가는 과정입니다. 47번은 사후 간호중재입니다. 둔부 밑에 패드를 대준다. 머리보다 다리를 낮춘다. 팔에 부착한 이름표를 보존한다. 부검이 예정된 경우 삽입된 관을 보존한다 등입니다. 48번은 노화의 생리적 변화입니다. 노화 과정에서 노인들은 신체의 감각과 인지 능력이 변화하게 되며 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열과 통증에 대한 감각이 변화하여 열과 통증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하므로 노인들은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증에 대한 반응이 둔화되므로 부상이나 다른 신체적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9번은 낙상 위험도가 높은 순위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면 균형 능력이 감소하고 근육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물 복용자는 일부 약물은 혼란, 어지러움 또는 저혈압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기저질환자인 뇌졸중, 중추신경계 질환, 근육 이상, 관절 문제, 시각 또는 청각장애 등도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요실금은 활동 중에 갑작스럽게 요도를 통해 소변이 누출되어 이 과정에서 낙상을 유발합니다. 보행 능력이 약한 사람은 걷는 동안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50번은 낙상 예방법입니다. 침대는 높이를 낮춘다.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휠체어는 바퀴에 잠금 장치를 잠근다. 침상 옆 탁자는 대상자 가까이 배치한다. 깔개의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용 고무를 부착한다. 전기 코드는 벽면에 부착하여 고정한다. 정의 코드가 바닥에 놓여 있거나 자유롭게 늘어져 있으면 환자가 이를 걸러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침상에서 내려올 때는 한쪽 난간만을 내려준다. 침상 옆 탁자는 환자 멀리 배치한다. 51번은 B형 간염의 감염입니다. B형 간염은 혈액이나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성 바이러스로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이 상처나 절개 상처 등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어요. 주사 바늘을 공유하거나 불안전한 방법으로 처치를 받을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52번은 내시경 소독약은 글루타르알데히드입니다. 53번은 감염 예방을 위한 표준주의입니다. 표준주의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및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손위생, 개인보호장구, 감염 위험 물질 처리,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 주위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소독 및 멸균을 수행, 감염 예방 교육 등입니다. 사용한 주사 바늘은 안전한 폐기를 위해 따로 마련된 특수한 컨테이너나 바늘 케이스에 넣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있을 때는 그 오염물을 기계적으로 제거합니다. 소변백을 비운 후 활력 징후를 측정하면 오염된 손으로 활력 징후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4번은 신체보호대 사용 용도입니다. 벨트 신체보호대는 몸의 일부를 보호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허리를 지지하거나 척추나 등의 부상이나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재킷 신체보호대는 공사 현장이나 위험한 작업 환경, 군인, 경찰, 보안요원 등의 안전용입니다. 크레들 신체보호대는 신생아나 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유아용 침대나 요람, 이동용 유모차, 자동차 유아용 시트에 적용합니다. 팔꿈치 신체보호대는 팔꿈치 부상으로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사용합니다. 연가가 전완 부위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다면 팔꿈치 신체보호대를 하면 주사 부위를 자꾸 만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사지 신체보호대는 팔이나 다리와 같은 사지 부위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골절, 염좌, 인대 손상 등으로 인해 사지의 안정성이 약해진 경우에 적용합니다.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뼈 돌출 부위에 패드를 대줍니다. 침대 난간이 아닌 침대 틀에 묶어야 하고 2시간마다 10분간 풀어서 혈액순환을 시킵니다. 매듭은 단단히 묶지 않습니다. 55번은 피부 건조 시 방어 기전입니다.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의 피지 분비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의 방어 기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56번은 면역체계 저하입니다. 면역이 저하된 환자는 감염에 노출될 경우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즉, 면역체계의 방어 기능이 약해져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고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심화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면역이 저하된 환자는 감염에 민감하며 감수성이 높은 숙주로 분류됩니다. 57번은 병원성 미생물 파괴 방법입니다. 고온 고압 증기는 다제 내성균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온 증기의 온도는 섭씨 121도 이상입니다. 이 고온은 주로 증기 살균기에서 사용되는 온도이다. 의료용 드레싱 거즈와 의료용 기구, 투명한 플라스틱 컨테이너, 금속 도구 등에 적용합니다. 소독은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사멸하거나 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독은 환경, 기구, 장비, 피부 등 다양한 표면에 적용됩니다. 무균은 미생물이 없는 상태. 세척은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또는 청소. 방부는 피부나 점막 등의 표면에 사용되는 소독물질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멸균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완전히 무균 상태로 만드는 과정으로 멸균 물품은 포장이 견고하고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멸균 물품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포장이 찢어지거나 물이 튈 경우에도 멸균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58번은 손 씻기 방법입니다. 물을 그릇에 받아 적당한 온도로 조절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손 피부를 자극하고 너무 차가운 물은 효과적인 손 씻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양의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비비고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목 등 모든 부위를 포함하여 20초 이상 비누로 문지르며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합니다. 청결장갑 착용 시에도 손을 씻습니다. 비누를 충분히 헹군 후 물로 손을 깨끗하게 헹굽니다. 손과 손목 사이의 모든 비누를 제거해야 합니다. 손을 완전히 말릴 때에는 일회용 종이 타월을 사용하여 손과 손목을 완전히 말립니다. 59번은 보호장구 착용 순서입니다. 보호장구 착용 순서는 마스크, 고글, 가운, 장갑 순으로 착용합니다. 60번은 경구로 약을 투여하면 안 되는 환자는 구토 중인 환자, 무의식 환자, 금식 중인 환자, 국외 반사가 없는 환자입니다. 61번은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의 저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방접종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형성하여 감염되었을 때 심각한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62번은 전용용기 유형입니다. 병리계 폐기물 전용용기는 병리학적인 시료나 생체 조직에 또는 바이오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포장과 보관에 사용합니다. 내부에 특수한 봉인 기능이 있는 밀폐형 용기로 제작되며 방수 및 방염 기능이 있습니다. 손상 성폐기물 전용 용기는 사용된 침구류, 의료기기, 손상된 재료 및 기타 감염성 물질과 같은 손상성 폐기물, 면봉, 플라스틱 가위, 피부 찢어짐이 있는 장갑, 오염된 의료용품 등을 폐기합니다. 이들은 감염성 물질, 생체적 위해성 물질, 혹은 기타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내부에 강화된 플라스틱 봉긴 뚜껑이 있는 튼튼한 용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파손이나 누출을 방지하고 향기, 액체, 물질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근육주사 후 사용한 주사 바늘은 혈관이 아닌 근육 내로 삽입되는 바늘로 직접 혈액과의 접촉은 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오염 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육주사 바늘은 일회용 주사기와 함께 폐기합니다. 다음은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로 생체적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수술실에서 추출한 조직,
기관 또는 장기와 같은 생체 조직 폐기물을 수집,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용 용기입니다.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누출이나 오염을 방지하고 재질은 내부 폐기물에 대한 내성과 방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 오염 폐기물 전용 용기입니다. 수혈, 혈액 채취, 혈액 검사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혈액 관련 폐기물을 보관합니다. 오염된 주사 바늘, 혈액 용기, 혈액 검체, 혈액 흡수 재료 등이 포함됩니다. 용기는 내부 물질의 누출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성과 방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로 의료용품이나 소모품, 비감염성 잔여물 등이 대상입니다. 비감염성 가스관, 비감염성 주사바늘, 밴드, 거즈, 면봉 등이 해당됩니다. 방수성과 내약품성을 가지고 있어 폐기물의 오염이나 냄새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63번은 감염 예방법입니다. 역격리는 개인 보호 장비의 착용, 정기적인 손 위생, 방문자의 제한, 바이러스 여과기 등을 통해 환자를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된 환자로서 감염의 높은 위험이 있는 경우, 장기 이식 환자 HIV/AIDS 감염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른 환자나 의료진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 결핵, 수두, 홍역 등의 감염성 질환이 대상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해 호흡 보호 장비가 필요한 환자 등입니다. 비말 주의는 마스크 착용, 적절한 기침, 예절, 손 씻기, 호흡기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개별 격리나 별도의 감염병실에서 치료,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문자는 제한합니다.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인플루엔자, 폐렴, 결핵입니다.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는 질환은 수두, 홍역 등입니다. 다음은 접촉주의로 질병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피부 감염, 매독, 이물질 감염 등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접촉주의입니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 알균, MRSA는 다양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 및 연조직 감염, 호흡기 감염, 요로 감염 등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MRSA 감염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MRSA는 직접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손을 통한 접촉, 피부 접촉, 상처나 종기에 대한 접촉, 감염자가 사용한 수건, 의료기기, 침대 시트, 옷 등입니다. 매개주의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가진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비말은 호흡,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생성되는 작은 입자로 전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감, 폐렴, 홍역 등입니다. 공기주의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인 호흡기, 비말이나 소진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가진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환자를 음압병실에 격리합니다. 결핵, 홍역, 수두, 폐렴이 대상입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기본간호학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요약입니다. 앞에 강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64번은 외과적 무균술입니다. 외과적 무균술은 외과적 시술 도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외과적인 절개나 삽입 등의 시술 시 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깨끗한 옷 착용, 손 세척과 손장갑 착용, 시술 도구, 장비, 작업 영역 등을 멸균하고 소독, 사용한 외과 도구와 재료는 적절한 처리, 일회용 도구는 폐기합니다. 도뇨는 외과적 무균술로 처치합니다. 단순 도뇨는 소변이 정체될 때 도뇨관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멸균 윤활제, 멸균 장갑, 멸균 공포를 사용합니다. 반면 유치 도뇨는 치료 목적으로 방광을 세척하거나 약물 주입, 수술 후 상처가 소변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중환자들에게는 요배설량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멸균 증류수, 멸균 주사기, 멸균 돈요관, 멸균 장갑,
멸균 윤활제를 사용합니다. 65번은 약물 투여 원칙입니다. 정확한 약물은 환자의 상태, 질환, 약물 알레르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약물을 선택합니다. 정확한 용량은 약물의 정확한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투여해야 합니다. 환자의 연령, 체중, 신장 기능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용량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경로는 경구, 경피, 정맥주사, 근육주사 등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약물의 작용 시간, 식사와의 관계,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시기에 투약합니다. 정확한 주의사항은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 약물,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해야 하는 약물 등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약물의 투여 시간, 용량, 경로, 부작용 등을 기록하여 추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투약 후 투약 내용을 기록지에 기록합니다. 정확한 대상자는 환자의 의료 기록, 진단 정보, 약물 처방 전 등을 검토합니다. 특정 질환, 증상, 상태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경구 투여 시 환자의 신원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개방형으로 묻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후 환자의 입원 팔찌와 투약 카드를 대조하여 정확한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정확한 반응은 약물이 원하는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약물 용량 계산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동료 간호사와 이중 체크합니다. 투여하고 남은 물약은 버립니다. 다음 근무교대자가 투여할 약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66번은 약물 투여량 계산 공식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그것을 보기 바랍니다. 67번은 정맥주사 후 간호중자의 정맥주사 부위에 환홍, 압통과 열감이 있는 경우 정맥주사 부위가 감염된 것입니. 주사 후에 세균이나 기타 병원성 미생물이 부위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때에는 정맥 주입을 중지하고 바늘을 제거하여 감염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정맥 주사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온스포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감염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수액 세트 구성은 보호 뚜껑, 주사바늘 연결 부위, 삽입침 뚜껑, 삽입침 공기 통로, 고무로 된 포트, 점적통, 조절기입니다. 마이크로 점적 세트는 1ml가 60가트입니다. 수액 용기는 50, 100, 250, 500, 1000ml가 있습니다. 주사 바늘은 나비 바늘은 두피 정맥침으로 삽입이 용이하므로 주로 어린이 체혈용으로 쓰이고 혈관 카테터는 철침이 들어있어 정맥 삽입 후 철침을 제거하면 혈관에는 카테터만 남게 되어 정맥이 움직여도 됩니다. 지혈되는 맥을 찌를 부위의 위쪽 5cm 되는 곳에 감아 정맥을 일시 차단시키면 말초 정맥이 팽창하여 바늘을 쉽게 찌를 수 있습니다. 지혈대를 너무 세게 하면 동맥이 차단되므로 안 됩니다. 용액은 흑색 글씨 5%, DW는 포도당이 5% 농도로 물에 용해된 형태의 용액입니다. 청색 글씨 0.9%, NS는 생리식 염수. 녹색 글씨 5% DS는 5%의 포도당 생리식 염수, 5% 포도당과 생리식 염수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소금 농도를 유지하면서도 포도당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적색 글씨 HS는 하트만 용액으로 다양한 전해질을 포함한 생리식 염수의 변형 용액입니다. 주로 수분과 전해질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며 수술 후 또는 탈수 등의 상태에서 환자에게 주입합니다. 68번은 정맥 선택입니다. 말초 정맥은 팔의 말단 부위로 덜 사용하는 쪽으로 부드럽고 곱고 길며 두드러진 정맥을 선택합니다. 피해야 할 곳은 굴곡 부분, 혈관이 갈라진 부위입니다. 중심 정맥관, CVC는 말초에 쓸 수 있는 혈관이 전혀 없는 경우, 다량의 수액 공급이나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 항암요법, 지속적이며 중요한 혈액 공급, 반복적 체열 농도가 높은 용액을 신체의 중심에 위치한 큰 혈관에 투여합니다. 이때 중심 정맥압을 측정해야 한다. 중심 정맥압이란 전신 순환을 거쳐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혈압입니다.
말초 삽입 중심 정맥과는 팔 정맥에서 찔러서 상대 정맥까지 삽입합니다. 시술이 간단하고 수주에서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삽입한 팔에서는 혈압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69번은 정맥 주사 시 부작용입니다. 주사바늘 삽입 부위에 세균 침범, 정맥의 염증, 혈전 형성, 수액이 혈관 주위 조직으로 새어나가는 침윤, 주사 약물이 혈관 주위 조직으로 새우며드는 일혈 혈관 벽 손상, 이물질이 혈관을 차단하는 색전증, 병원균이 혈류로 침투하는 폐혈증, 발생하는 오류는 주사바늘의 자상, 바늘 뚜껑을 가씌우는 행위, 주사바늘을 두고 오는 행위, 투약 후 리캐핑, 주사바늘을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지 않기, 리캐핑 시 양손을 사용하는 경우, 주사바늘 수거함을 꽉 찰 때까지 안 버리기. 70번은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절차.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는 특정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패치 테스트라고도 불리며 작은 항생제 추출물을 담은 패치를 피부에 부착하고 일정 기간 동안 피부 반응을 관찰한다. 팔뚝 내부면이나 등과 같이 피부가 민감한 부위에서 수행합니다. 패치는 24에서 48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합니다. 패치가 부착되는 동안 테스트 지역을 유지하고 테스트 부위를 감싸거나 보호합니다. 주입 후 주사 부위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조직에 약물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이로 인해 테스트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패치를 제거하고 피부 반응을 평가합니다. 피부 반응은 발적, 발진, 가려움증, 발열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이 주입된 부분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이유는 그 위치에서 피부 반응을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피부 반응은 일반적으로 패치 테스트 후 몇 시간에서 며칠 이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약물이 주입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반응을 관찰하면 해당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분 후 결과를 판독합니다.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지 않고 볼록했던 것이 가라앉아 있으면 음성입니다. 이때에는 약물을 주입해도 됩니다. 양성일 경우는 직경 15에서 20ml 이상 발적, 직경 9에서 10mm 이상 팽진일 때인데 이때에는 항생제를 주입하지 않습니다. 양성일 경우에는 대조액으로 생리식 염수를 반대편 팔에 시험합니다. 15분 후 생리식 염수도 같은 반응이라면 환자 피부가 예민한 것이므로 항생제를 주입할 것인지 처방받습니다. 71번은 점안제 사용법입니다. 안약을 각막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안약을 눈꺼풀의 결절 또는 결막 부분에 점적합니다. 다른 사람과 안약을 공유하거나 만료일이 지난 안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아 안약이 눈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약간 올려서 점안제를 눈에 점적합니다. 안약병의 뚜껑을 닫고 손으로 눈꺼풀을 가볍게 눌러서 점안제가 눈에 고르게 퍼지도록 합니다. 안약 사용 후에는 눈을 깜빡이며 약물이 눈에 고르게 퍼지도록 합니다. 왼쪽 눈 결막염 환자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안약을 점적하고 오른쪽 눈에 먼저 점적한 후 왼쪽 눈에 점적합니다. 안약이 흘러내리면 손으로 닦는 것은 교차 감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안영호는 하부결막낭 내측에서 외측으로 짜 넣습니다. 하부결막 공간에 투여하는 것은 안압을 조절하고 시약이 눈에 균일하게 퍼지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72번은 코약 점적입니다. 코약은 주로 코 점막을 통해 흡입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약물입니다. 대상자가 코를 풀도록 하는 것은 약물이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3번은 스테로이드 약물 흡입입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기광이 수축을 예방해 기침과 호흡 곤란을 다스려 천식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 성분입니다. 천식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흡입제 중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면 흡입하고 1분이 지난 뒤 물로 입안을 헹궈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입안에 남아있을 경우 해당 부위의 면역 반응이 억제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증식하기 쉬워 구내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4번은 침상 미끄러짐 방지 방법입니다. 반좌위를 취하고 있는 환자가 침상 발치로 미끄러지는 경우 침상머리를 30도 이하로 낮추는 것은 환자의 몸이 침대에서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몸의 위치를 안정시켜서 전달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달력은 물체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상대적으로 움직이려는 힘으로 이로 인해 피부 손상이나 압박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5번은 욕창 발생 요인입니다. 욕창은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피부 손상으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 마모, 저온상, 영양결핍, 소변 및 대변 등으로 인한 습도 증가, 대사속도 감소, 혈액순환 장애 등도 욕창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피부 하방 압력이 32mm 수은주 이상일 때 모세혈관이 압착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 피부 부종이 일어납니다. 압력은 다리를 펴고 앉아 있을 때 75mm 수은주의 가장 높은 압력을 받습니다. 모세혈관에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 공급 저하로 세포가 사멸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게 변실금이나 요실금으로 인하여 회음부에 홍반이 보이거나 눌러서 하얗게 되는 창백성 홍반, 압력으로 인한 피부 손상, 피부 또는 피부 이하 조직에 대한 국소적인 손상을 포함합니다. 욕창은 비만, 적혈구, 혈색소, 알부민 감소, 단백질, 철분, 비타민 부족 시 잘 생깁니다. 76번은 욕창 6단계입니다. 1단계는 비창백성, 홍반, 2단계는 표피와 진피가 손상, 3단계는 피하 조직 손상, 피부의 깊은 촉지부에 손상이 있으며 괴사된 조직이나 피부 상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근막이하 조직 손상, 근육, 뼈, 관절 등이 드러난 상태로 광범위한 조직 손상이 동반됩니다. 5단계는 미분류 욕창, 6단계는 심부 조직 손상입니다. 77번은 욕창 예방 방법입니다. 욕창을 예방하려면 바로 누울 때 바닥과 침대의 머리의 각도, 엉덩이와 허벅지 간의 각도는 30도를 유지한다. 옆으로 누울 때에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 완전 90도로 모로 누우면 대퇴골의 압력이 증가하여 욕창이 발생한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노인 환자는 발 뒤꿈치가 침대 표면에 닿지 않도록 보호대를 적용한다. 욕창 환자의 체위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변경한다. 휠체어를 탈 때에는 엉덩이를 뒤로 바싹 당겨 안고 등과 바닥이 90도를 유지하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받쳐준다. 침대 위에 너무 많은 공기를 넣지 않은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요실금이 있는 무의식 환자는 실금에 노출된 피부에 습기 방지 연고를 발라준다. 습기 방지 연고는 피부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피부를 보호하여 약물의 피부 흡수를 방지하고 부작용 등을 예방한다. 천골 부위의 도넛 모양의 쿠션은 중심부의 구멍으로 인해 압력이 주변 부위에 집중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특정 부위에 압력이 더 크게 가해져 욕창을 유발할 수 있다. 영양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등입니다. 78번은 상처 관리 방법입니다. 상처 관리의 목적은 상처의 신속한 치유와 감염 예방입니다.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드레싱은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상처 주위를 습기가 유지되는 환경을 만들고 농양을 흡수하게 하여 치유를 빠르게 한다. 오염물질을 세척한 후 드레싱한다. 세척하면 상처 부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세척 시 물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을 진행하면 곪는 일은 드물어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사용한다. 흐르는 물 또는 소독수, 정제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세척 시간은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오랫동안 물에 닿아 있게 되면 피부가 부드러워져 손상될 수 있어요. 상처가 깊거나 오염된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소독약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상처를 닦은 소독솜이나 기타 소독용품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처 부위 환홍은 상세히 기록합니다.
상처가 발생한 부위, 상처의 크기, 상처의 형태. 예를 들면 찢어진 표면, 깊은 상처 등 상처의 색상. 예를 들면 붉은색, 검은색, 화이트 분비물의 유무, 출혈 정도 상처 치료 후 상처의 상태. 예를 들어 출혈이 멈춘 정도, 분비물의 양과 성질, 통증 정도, 발적 유무 등입니다. 사용한 드레싱의 종류, 크기, 재료를 명시하고 어떻게 드레싱을 적용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처치 시 적용한 접근법이나 기술을 기재합니다. 드레싱 시 발생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을 기록하고 의료진이 서명합니다. 79번은 상처 치유 과정입니다. 상처 치유 과정에서 발적 및 식균 작용은 상처 주변의 염증 과정의 일부로 발생하며 혈중 백혈구 증가는 염증 반응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염증 과정은 상처 치유에 필수적이며 상처 부위를 정화하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염증 단계 이후에는 피부의 세포들이 콜라겐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콜라겐 섬유가 새로 생성되어 상처 부위의 조직을 재구축하고 복구하는 데 기여해요. 콜라겐을 합성하는 세포들이 상처 부위에서 분열하고 활동하는데 이러한 세포들은 콜라겐 섬유를 새롭게 합성하여 손상된 부분을 보충하고 대체합니다. 80번은 뇌졸중 환자 간호활동 문제입니다. 사례, 흡인 위험이 있으면 재활운동은 금지합니다. 극심한 두통이 있으면 뇌압을 낮추기 위해 침상머리를 더 높게 합니다. 삼킴장애 환자는 턱을 약간 숙이는 자세가 안전합니다. 한근고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으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측 시야 장애가 있으면 좌측에 물건을 배치합니다. 81번은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이용한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입니다. 패드 2개를 대각선 위치로 부착합니다. 패드 위치는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겨드랑이 아래입니다. 분석 중에는 환자 접촉을 금지합니다. 충격 후 즉시 CPR을 재개합니다. 82번은 면역의 유형입니다. 선천성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비특이적인 방어 체계로서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신속하고 일반적인 반응을 합니다.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피부 장벽, 점막, 염증 반응, 천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생후 곧바로 작동하며 특정 항원에 대한 기억이나 학습이 없습니다. 자연 능동 면역은 병원체와의 실제 감염이나 자연적인 경로를 통해 발달하는 면역입니다. 항체의 생성과 특이적인 세포 면역 반응을 통해 병원체에 대해 방어합니다. 예를 들어 감염 후 항체를 생성하고 기억세포를 형성하여 재감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인공 능동 면역은 백신 등의 인공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병원체의 약화된 형태, 변성된 항원 또는 항원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면역 시스템이 항원에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자연 수동 면역은 어머니의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면역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면역 체계로부터 항체를 획득하여 출생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면역 방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동 면역은 면역 형성을 위해 항체를 외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체 제품을 투여하여 바이러스나 독소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일시적인 면역력을 제공하므로 장기적인 보호는 아닙니다. 항체요법, 태아면역글로 불린 항체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문제 83은 생후 4개월 영계게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DTaP, 폴리오, 히브, 폐렴구균입니다. 수두, 풍진, MMR은 12에서 15개월에 합니다. DTaP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혼합 백신을 말합니다. MMR은 홍역, 유행성 이하 전염, 풍진 백신으로 3가지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합 백신입니다. MMR 백신은 일반적으로 유아와 어린이에게 권장되며 일반적으로 2회 접종합니다. IPV는 소아용 폴리옴 백신으로 소아마비 예방입니다. 문제 84는 상부위장관 조영술 간호중재입니다. 환자는 바륨 조영제를 마시고 초음파 촬영으로 식도, 위, 십이지장을 검사한다. 검사 전 8시간 금식한다.
검사 후에는 수분을 섭취하여 바륨을 배출해야 합니다. 바륨 때문에 흰색 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85는 공기주의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인 호흡기 비말이나 소진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가진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은 결핵, 홍역, 수두, 폐렴 등입니다. 활동성 폐결핵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공기 전파 때문에 음압 격리를 하며 N95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문제 86은 요붕증입니다. 탈수 시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량이 감소하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요붕증은 소변량이 증가하는 증상이고 요실금은 소변이 새는 문제입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항인요 호르몬 ADH가 분비되어 소변량을 줄인다. ADH는 더 많은 물을 재흡수하여 소변의 양은 감소한다. 요붕증은 이러한 작용을 하는 ADH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거나 분비된 ADH가 신장에서 작동하지 못하여 묽은 소변이 대량으로 배설되어 갈증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요붕증 환자의 소변은 체액과 소변 간의 수분 불균형 때문에 농축되어 비중이 높아집니다. 요붕증은 신장 기능 저하를 가져와 소변 농축도를 증가시킵니다. 문제 87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방법은 딱딱한 바닥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양손 사용하며 분당 30호에 압박합니다. 압박 후 가슴이 원래 상태로 완전 이완되도록 해야 합니다. 압박 깊이는 외서 6cm, 비율은 30대 2입니다. 문제 88은 열현상입니다. 열경련은 주로 긴 시간 동안 신체가 땀을 통해 열을 조절하는 동안 체내 염분 손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체력 소모가 큰 운동이나 활동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경련은 열탈진이나 열사병과 달리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경련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분 공급, 천 낮추기, 체내 염분 보충을 해줍니다. 열허탈은 과도한 열에 노출되거나 심한 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의 반응입니다. 주로 높은 온도, 습도, 장시간의 신체 활동, 부족한 수분 섭취 등이 원인입니다. 어지러움, 신체 무력감, 현기증, 구토, 심한 땀이 납니다. 열발진은 열과 습기에 노출된 피부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주로 더운 환경에서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못하고 피부의 미세한 살점 구멍에 머무르면서 발생합니다. 주로 몸의 접촉 부위나 땀샘이 집중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있으며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거나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 노출로 인해 천 조절 중추에 장애가 생겨 천이 40도 이상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뇌, 심장, 신장 등 다수의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신속히 냉각시켜야 하므로 얼음찜질을 합니다. 열탈진은 몸이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온도와 습도의 환경에서 노출되어 열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의 반응으로 열사병의 초기 단계입니다. 주로 땀을 많이 흘리고 체내 수분과 염분을 과도하게 잃은 결과로 발생합니다. 증상은 피로감, 두통, 빈맥, 구토 등입니다. 천을 낮추기 위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천을 낮춥니다. 문제 89는 감염병 급수 문제입니다.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하고 음압 등 강력한 격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스, 메르스, 에볼라, 패스트, 탄저, 딥테리아 등입니다.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합니다. 결핵, 콜레라, 한센병, 장티푸스, 폴리오, 성홍열 등이 해당됩니다. 3급 감염병은 지속적인 감시는 필요하나 격리는 필요 없습니다. 일본 뇌염, 쯔쯔가무시증, 환결, 말라리아, 매독이 해당됩니다. 4급 감염병은 표본 감시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입니다. 문제 90은 혈액관리법에서 헌혈이 가능한 사람, 헌혈 적합자 문제입니다. 헌혈의 기본 조건은 정상천, 정상맥박, 체중 기준 충족, 감염병이 없어야 합니다. 여자는 최소 체중이 45kg, 남자는 50kg 이상입니다.
C형 간염자 에이즈 환자는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문제 91. 성인의 고막천 측정할 때 뒷바퀴를 당기는 방향입니다. 성인은 외이도가 위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쪽과 뒤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이도가 일직선이 되어 고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가, 소아는 아래쪽과 뒤쪽으로 당깁니다. 문제 92는 맥박 측정 방법 문제입니다. 맥박 측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동맥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손떨림이 있거나 말초 맥박이 약한 경우에는 큰 동맥에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생아는 요골동맥이 약하고 촉진이 어렵기 때문에 상완동맥과 심천맥박을 사용합니다. 손떨림이 있으면 큰 동맥인 경동맥에서 측정하면 더 정확합니다. 족배동맥을 촉진할 때에는 엄지손가락에도 맥박이 있어 혼동될 수 있으므로 검지와 중지를 사용합니다. 맥박 결손이 확인되면 두 명이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을 동시에 측정해야 합니다. 부정맥이 있으면 맥박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1분 동안 측정해야 합니다. 문제 93은 간헐적 위관 영양 시 주의사항입니다. 위관 영양의 기본 원칙은 영양액은 실온 또는 미지근한 온도로 하고 주입 전관의 개방 여부를 확인합니다. 너무 차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입 전후 찬물로 관을 세척하고 너무 빠르게 주입하지 않습니다. 주입 속도는 분당 50ml 이하를 유지합니다. 영양액 주입 전에 뜨거운 물을 주입하면 안 됩니다. 영양액은 식사나 약을 위해 설계된 액체로서 온도가 환자가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주입하면 영양액을 섭취하기 어려워지거나 소화 과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영양액 내의 성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구토나 복부 팽만, 흡인 위험이 증가합니다. 주입 용기를 거는 높이는 30cm 정도가 적절합니다. 너무 높으면 주입 속도가 빨라집니다. 주입 전에는 30ml 정도 물을 주입하여 막힘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양액을 주입할 때에는 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공기가 영양액과 혼합되면 미생물이 번식하여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영양액 공급 직후에는 반좌위 또는 상반신을 45도 높입니다. 문제 94는 관장 유형입니다. 구풍 관장은 장내 가스 배출이 목적이며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합니다. 수렴 관장은 장 점막을 수축시켜 설사를 완화시킵니다. 탄닌산 용액을 사용합니다. 역류 관장은 장내 가스 제거가 목적이며 대량의 액체를 넣었다가 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용수 관장은 대변 제거, 변비 해결이 목적이며 미온수를 사용합니다. 글리세린 관장은 직장을 자극하여 배변을 촉진하는 것으로 대표적 약물로 글리세린이 있습니다. 투약 관장정은 전해질의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고칼륨 혈증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문제 95는 방광 내 유치돈요관 간호입니다. 돈요관은 단순 돈요관과 유치 돈요관이 있습니다. 둘 다 방광에 삽입되어 소변을 제거하거나 방광 세척 용도로 사용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광 내의 혈전이나 결석 등을 제거하거나 방광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반면에 유치돈요관은 방광을 비우고 소변을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로 폐경기 여성이나 요록열석 등의 경우에 사용된다. 단순 돈요관은 방광에 직접 삽입된다. 그러나 유치돈요관은 방광에 삽입된 후 배뇨관을 따라 소변이 배출되는 외부 수두로 이어지는 튜브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소변을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돈요관은 주로 단기간 사용되며 몇 시간부터 몇 일까지 사용하지만 유치돈요관은 장기간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간 사용합니다. 단순 돈요관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삽입되며 합병증이 적습니다. 그러나 유치돈요관은 장기간 사용되므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튜브 자체에 대한 감염, 방광 점막의 손상,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돈요관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감염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 폐쇄 배액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돈요관, 연결관, 소변 수집 주머니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여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소변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요관은 매일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자주 교체하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시기는 꽉 찰 때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 차면 비웁니다. 꽉 차게 되면 역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두어 역류를 방지합니다. 문제 96은 고압증기 멸균 방법입니다. 멸균이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완전히 무균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면 소독은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사멸하거나 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독은 환경, 기구, 장비, 피부 등 다양한 표면에 적용됩니다. 무균은 미생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척은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또는 청소입니다. 방부는 피부나 점막 등의 표면에 사용되는 소독물질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멸균 물품은 포장이 견고하고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멸균 물품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포장이 찢어지거나 물이 튈 경우에도 멸균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고압증기 멸균은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하여 미생물과 포자까지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은 많은 의료용 드레싱 거즈와 의료용 기구, 투명한 플라스틱 컨테이너, 금속 도구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1도씨에서 15분간 고압증기를 사용합니다. 물건은 건조한 후에 꺼냅니다. 통기 과정을 필요 없습니다. 물이 고일 수 있는 기구는 엎어 놓아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반면 건열 멸균은 160도의 뜨거운 공기를 사용하며 2호 가습 멸균은 통기가 필요합니다. 문제 97은 손소독제를 사용한 손위생입니다. 손소독제 사용할 경우에는 손에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는 경우, 환자 접촉 전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에 적용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 합니다. 화장실 이용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 합니다. 환자 침대를 만진 후에는 눈에 오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포자는 알코올에 잘 죽지 않기 때문에 물과 비누로 손 씻기 합니다. 정리하면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할 경우는 손에 오염이 없을 때, 환자 접촉 전후, 환자 환경 접촉 후입니다. 물과 비누를 사용할 경우는 혈액, 체액 오염 시, 눈에 보이는 오염, 화장실 이용 후, 포자균일 때입니다. 문제 98은 멸균 용액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멸균 용액을 따를 때는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원칙은 병 입구는 오염되었다고 간주합니다. 처음 따르는 용액은 오염이 있다고 가정하고 조금 버립니다. 용액은 필요량만 따릅니다. 남은 용액은 다시 병에 붓지 않습니다. 뚜껑의 안쪽은 멸균 상태를 유지합니다. 발효할 때만 열고 오랫동안 열어두면 오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용액이 라벨을 적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액을 따를 때에는 라벨이 손바닥 쪽으로 향하게 잡습니다. 문제 99는 편마비 환자의 우소 씹히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옷 씹히는 순서는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입니다. 즉 옷을 입힐 때에는 마비된 쪽은 움직이기 어려워 먼저 옷을 입혀야 환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비된 쪽부터 입히고 반대호 벗길 때에는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문제 100은 등장성,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은 근육 길이가 변하면서 관절이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입니다. 수동 운동은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간호사나 치료사가 움직여주는 운동입니다. 등척성 운동은 근육은 수축하지만 관절 움직임이 없는 운동입니다. 벽밀기, 허벅지, 힘주기 등입니다. 능동적 보조 운동은 환자가 일부 힘을 사용하고 도움을 받아 하는 운동입니다. 문제 101은 목발로 계단 오르는 순서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목발로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건강한 다리를 먼저 계단에 올린 후, 그 다음 목발과 불편한 다리를 계단으로 올립니다. 반대로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는 목발로 약한 다리부터 내리고, 그 다음 건강한 다리와 목발을 내립니다. 문제배기는 저열량 쇼크 시 체위입니다. 저열량 쇼크에서는 혈액량이 감소하고 혈압이 저하됩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감소하므로 정맥혈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도록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변형된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머리는 평평하게 하며 다리를 30cm 정도 올립니다. 저열량 쇼크 시 사용하는 대표적 자세입니다. 기타 체위에 대해서 설명하면 심즈 자세는 관장, 직장 검사 시 적용하고 반좌위는 호흡 곤라 시 적용합니다. 문제 103은 검사 전 금식이 필요한 검사 문제입니다. 위내시경은 위안을 직접 관찰하는 검사이므로 윗속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 전에 약 8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이 있으면 관찰이 어렵고 구토 및 흡인 위험이 있습니다. 요추천자 바륨 관장 정맥 신우조 영술은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상부 위장 조영은 바륨을 마시고 촬영하는 검사도 금식이 필요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